한강의 코스모스, 그 놀라운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코스모스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 가을이구나 하는 계절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 시골길의 추억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코스모스에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코스모스는 왜 가을에만 필까요? 왜 바람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데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꽃이 사실 멕시코에서 왔다는데 어떻게 한국의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서울 한강공원의 코스모스를 통해 이 작은 꽃이 품고 있는 놀라운 생물학적 전략과 우리 생활 속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부 코스모스는 어떻게 가을을 아는가? 먼저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어떻게 가을이 왔다는 걸 알까요? 코스모스에게는 달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년 똑같은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밀은 바로 빛에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이른바 단일성 식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밤이 길어지는 걸 감지하는 식물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루 중 어두운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어야만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낮이 짧아져서 가을에 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코스모스는 밤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낮이 아니라 밤을 재는 거죠. 식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코스모스를 키우다가 한밤중에 잠깐 빛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모스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아, 밤이 짧네? 아직 가을이 아니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코스모스는 어떻게 어둠을 감지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피토크롬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빛의 유무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적색광을 받아서 한 가지 형태로 변하고 밤에는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 변화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코스모스 몸속에서는 개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줄기 끝의 생장점으로 이동해서 이제 꽃을 만들어라 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작은 꽃 하나가 이렇게 정교한 시계를 가지고 있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 전략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이미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장미, 해바라기 이런 꽃들과 곤충을 두고 경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어떤가요? 꽃이 많지 않습니다. 나비와 벌 같은 꽃가루 매개충들은 꽃이 부족해서 오히려 굶주리고 있죠. 코스모스는 바로 이 틈새를 노린 겁니다. 경쟁자가 적은 시기에 피어서 곤충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전략이죠. 실제로 9월과 10월에 한강공원에 가보세요. 코스모스 주변에는 나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팔랑나비. 이들은 월동을 준비하기 전 마지막으로 꿀을 모으러 온 거예요. 코스모스 입장에서는 잭팟이죠. 경쟁자도 없고 곤충들은 자기 꽃에만 집중하니까요. 자연의 지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부 바람에 흔들려도 절대 안 쓰러지는 비밀. 한강공원 코스모스 길을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람이 불면 코스모스는 정말 심하게 흔들립니다. 거의 땅에 닿을 듯 휘어지기도 하죠. 보고 있으면 저러다 부러지는 거 아냐?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대 안 부러집니다. 태풍이 와도 끄떡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속이 빈 줄기 구조입니다. 코스모스 줄기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처럼요. 이 구조가 실은 엄청난 공학적 설계입니다. 건축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에펠탑을 생각해 보세요. 속이 꽉 찬 철덩이가 아니라 철골 구조죠. 가벼우면서도 강합니다.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을 비워서 무게를 줄이면 바람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동시에 둥근 원통형 구조는 사방에서 오는 힘을 골고루 분산시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유연한 세포벽입니다. 코스모스 줄기의 세포벽에는 리그닌이라는 단단한 물질이 적습니다. 대신 셀룰로스 섬유가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죠. 이게 바로 유연성의 비밀입니다. 나무처럼 뻣뻣하면 바람에 부러집니다.
하지만 적당히 휘어지면 힘을 흡수할 수 있죠. 무술의 유연이 강함이라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전략적인 무게중심입니다. 코스모스를 자세히 보면 꽃은 가볍고 작습니다. 무거운 부분은 아래쪽 뿌리 근처에 집중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위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를 생각해 보세요. 밑에 무게가 있으니까 아무리 밀어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코스모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군락을 이룹니다. 혼자 피지 않고 항상 무리지어 피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람이 불면 코스모스들은 서로 몸을 기댑니다. 한 송이가 넘어가려고 하면 옆에 코스모스가 받쳐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단체로 태풍을 버티듯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코스모스 한 송이만 따로 심으면 강한 바람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러 송이를 함께 심으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걸 집단 효과라고 부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자연의 교훈이죠. 한강공원에서 코스모스가 넓은 군락을 이루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함께 가을바람을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바람을 만나죠. 어려움, 스트레스, 예상치 못한 문제들. 이럴 때 뻣뻣하게 버티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코스모스처럼 유연하게 휘어지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떤 바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작은 꽃이 전해주는 큰 지혜입니다. 삼부 멕시코에서 온 꽃이 한국의 국민꽃이 된 사연. 코스모스는 사실 외국인입니다. 고향은 멕시코, 정확히는 멕시코 중부의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1000에서 2000m의 서늘한 지역이죠. 그럼 어떻게 한국까지 왔을까요? 이야기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의 식물학자들이 세계 각지를 탐험하며 신기한 식물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도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코스모스도 함께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1880년대쯤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에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일본인들이 가져온 듯합니다. 재미있는 건 코스모스가 한국 땅과 너무나 잘 맞았다는 겁니다. 멕시코 고원지대의 기후가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했거든요. 서늘하고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환경 말이죠. 게다가 코스모스는 토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죠. 한국 전쟁 후 황폐해진 땅에도 코스모스는 쑥쑥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가에, 논두렁에, 빈터에 코스모스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씨앗도 저절로 퍼지면서 점점 더 많아졌죠. 1960년에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기에는 마을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습니다. 관리가 쉽고 보기도 예쁘고 씨앗도 저렴했으니까요. 그렇게 50년에서 60년이 지나면서 코스모스는 완전히 한국의 꽃이 되었습니다. 지금 40대 이상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꽃이 뭐예요? 열의 9은 코스모스라고 답할 겁니다. 이렇게 외래종이 토착화되는 경우를 귀화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코스모스는 성공적으로 귀화한 그러면서도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모범적인 귀화식물입니다. 한강공원의 코스모스는 이제 서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수십만 명이 코스모스를 보러 한강을 찾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꽃이 서울 시민의 가을 친구가 된 거죠. 세계화 시대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가 아닐까요? 4부 코스모스의 숨겨진 생활 속 이야기들. 코스모스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셨을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놀라셨죠? 코스모스 꽃잎은 식용이 가능합니다. 쓴맛이 약간 있지만 샐러드에 넣거나 튀김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전통적으로 코스모스 잎을 나물처럼 데쳐 먹기도 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코스모스 꽃잎을 술에 담가 꽃술을 만들었습니다. 색도 예쁘고 은은한 향도 나고요. 물론 지금은 거의 안 먹습니다. 하지만 식용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재미있지 않나요? 두 번째, 코스모스는 천연 염료입니다.
코스모스 꽃잎을 다리면 아름다운 분홍색 물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걸로 천을 염색하기도 했어요. 화학 염료가 없던 시절 코스모스는 여성들의 치마나 손수건을 물들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핑크색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천연 염색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끔 코스모스 염색을 시도합니다. 친환경 염색이죠. 세 번째, 코스모스는 토양 개량제입니다. 코스모스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면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꽃이 진 후 줄기와 잎이 썩으면서 유기물이 되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그래서 휴경지나 황폐한 땅에 코스모스를 심으면 다음 해에 다른 작물을 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농부들은 이걸 녹비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거름이 되는 식물이라는 뜻이죠. 네 번째, 코스모스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모든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만 코스모스는 특히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코스모스가 많이 심어진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도심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다섯 번째, 코스모스는 곤충 호텔입니다. 코스모스 군락은 나비와 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무당벌레, 풀잠자리, 꽃 등의 같은 익충들도 모여듭니다. 이 곤충들은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텃밭이나 과수원 근처에 심으면 천연 해충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기농 농가에서는 일부러 농장 주변에 코스모스를 심습니다. 화학 농약 대신 익충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죠. 여섯 번째, 코스모스 씨앗은 생존의 달인입니다. 코스모스 씨앗은 영하 20도까지 견딥니다. 겨울 내내 땅속에서 얼어 있다가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우죠. 그래서 한번 코스모스를 심으면 다음 해에는 심지 않아도 저절로 올라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월동했다가 다시 자라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1년생 단연생이라고 부릅니다. 개체는 1년을 못 넘기지만 씨앗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거죠. 5부 한강 코스모스의 숨은 이야기.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코스모스를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전에는 잔디밭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했습니다. 한강에도 계절감을 느끼고 싶어요. 꽃을 심어주세요. 서울시는 고민했습니다. 어떤 꽃을 심을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관리가 쉬워야 하고 홍수에도 견뎌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하고 비용도 저렴해야 했죠. 그래서 선택한 게 코스모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뚝섬 한강공원 일부에만 심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여의도, 반포, 난지, 잠실 등 여러 한강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9월이면 한강 전체가 코스모스로 물듭니다. 수백만 송이가 한꺼번에 피어나죠. 재미있는 건 한강공원마다 조금씩 다른 색의 코스모스를 심는다는 겁니다. 뚝섬은 분홍색 위주, 여의도는 흰색 위주, 난지는 자주색 위주. 이렇게 다양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코스모스와 함께 다른 가을 꽃들도 함께 심습니다. 메리골드, 백일홍, 셀비어 등등. 이렇게 하면 세계의 조화가 아름답고 곤충들에게도 더 다양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의 코스모스는 보통 8월 말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9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볼 수 있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코스모스는 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예쁘다고 꺾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죠. 사진으로만 추억을 남기세요. 그리고 코스모스 밭에 들어가는 것도 자제해주세요. 줄기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6부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제 마무리하면서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의 지혜입니다. 코스모스는 경쟁이 치열한 봄과 여름을 피해서 가을에 핍니다. 남들과 다른 때를 선택한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몰리는 때가 아니라 나만의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유연함의 힘입니다. 코스모스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부러지지 않죠. 인생의 역경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버티기보다는 때로는 몸을 낮추고 상황에 순응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함께의 가치입니다. 코스모스는 혼자 피지 않습니다. 군락을 이뤄서 서로 의지합니다.
우리도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넷째, 적응의 기술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코스모스가 한국에서 완벽하게 적응했듯이 우리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기만의 길을 찾는 거죠. 다섯째, 단순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코스모스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형태, 소박한 색깔, 하지만 그래서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강의 코스모스를 통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꽃 하나가 이렇게 많은 비밀과 지혜를 품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번에 한강공원을 걸으실 때 코스모스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나비가 날아와 앉는 모습, 햇빛에 반짝이는 꽃잎.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모스는 말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함께하면 견딜 수 있어. 나만의 타이밍을 기다려. 단순해도 아름다울 수 있어. 여러분의 가을이 코스모스처럼 아름답고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강 코스모스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